자, 오늘은 초등수학 도형 총정리를 해볼 거예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배웠던 도형에 대한 모든 것들을 여기 정리해 봤는데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형은 우리가 배운 도형은 먼저 도형에 3요소가 있는데 도형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는 이 점과 선과 면이 있어요. 도형을 이루는 3요소죠. 그럼 제일 기본적인 게 점에서 시작해서 점이 움직이면 선이 되고 선이 움직여서 면이 된다 생각해도 되고요. 여기 삼각형을 그렸을 때 이 세 꼭지점 점들을 연결하면 변이 되고 선이 되고 선으로 둘러싸인 하나의 도형인 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이 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선의 종류는 뭐가 있었냐? 선의 종류는 점 기역에서 점 니은까지 요까지를 우리는 선분이라고 그랬어요. 그 선분 기역 니은 또는 선분 니은 기역이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기호로 이렇게 기역 니은 위에 선을 긋기로 했어요. 그리고 점 기역과 니은을 지나는 선, 양쪽을 다 지나는 선을 우리는 직선이라고 얘기하고 직선 기역 니은 또는 직선 니은 기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기호로는 기역 니은 쓰고 기역 니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 위에 직선 표시를 하죠. 그리고 두 점 기역 니은이 있는데 기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니은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는 선을 우리는 반직선이라고 그랬죠. 요 반직선 기역 니은. 근데 여기서는 요 그 기역 니은의 기호로 이렇게 반직선을 표시하는데 앞에 쓰는 기호는 시작점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 기호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선분과 직선처럼 기역 니은을 바꿔서도 된다고 했었는데 반직선 기역 니은과 반직선 니은 기역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냐? 반직선 니은 기역은 니은에서부터 기역 방향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반직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배운 게 각을 배운 적이 있어요. 각을 배웠죠. 각이란 게 뭐냐 하면 한 점에서 시작된 두 반직선 사이의 크기, 거리를 우리는 각이라고 해요. 이 각은 원칙은 이렇게 큰 각도 나오고 작은 각도 나오는데 우리는 큰 각 말고 작은 각을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요 각을 나타낼 때 기호를 나타낸다면 여기가 기역, 여기가 니은, 여기가 디귿이면 각, 기역, 니은, 디귿 또는 각, 디귿, 니은, 기역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각을 이루는 가운데 점이 항상 가운데 올 때 이렇게 우리는 각을 표시했고요. 각의 종류에는 우리 친구들 한 바퀴 다 돌면 이게 몇 도예요? 360도죠. 한 바퀴 다 도는 게 왜 360도인지 요 고민해 본 적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300도도 아니고 350도도 아니고 왜 360도일까? 요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가 되면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기로 하고요. 요 360도는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돌죠. 그 날짜가 공전이라고 하는 건데 365일이 1년이죠. 1년에 지구가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돌죠. 선생님 365일인데요. 1년은 그 5일 차이는 너무 미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를 돈다는 의미가 360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360을 우리가 반을 나누었더니 이렇게 180도가 되는 거고 180도를 우리는 평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평각을 또 반을 나눴어요. 이렇게 반을 나누니까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 요 각을 우리는 직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0도부터 90도 사이, 0도부터 90도 사이를 우리는 예각이라고 배웠고, 그리고 여기서 0도부터 90도를 지나서 이 90도와 180도 사이를 우리는 둔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선과 각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배운 도형은 크게 평면 도형과 이 평면상에 그릴 수 있는 도형과 부피를 가지고 있는 입체 도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평면 도형도 다각형, 그러니까 한자어죠. 많을 다자를 써서 각이 많은 도형 해서 다각형과 평면에서 그릴 수 있지만 각이 없는 도형, 우리 요 원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다각형 안에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이렇게 무수히 많은 다각형들이 생길 거고요. 그러면 이 다각형 중에서 우리 삼각형 있죠. 삼각형의 뜻이 뭘까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삼각형이면 각이 3개인 도형입니다 라고 생각할 텐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삼각형의 뜻은 세 변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우리는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세 변으로 둘러싸이다 보니까 각이 하나, 둘, 3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삼각형이라고 지어진 거고, 뜻은 세 변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사각형의 뜻은 4개의 변으로 둘러싸인 도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도 여러 삼각형이 있었는데 이 삼각형의 종류를 우리가 나눠보면 크게 각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변으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각으로 분류하면 세 각 모두가 예각일 때 그 삼각형을 우리는 예각삼각형이라 하고요. 세 각 중 한 각이 직각일 때 우리는 직각삼각형이라고 그래요. 두 각이 직각일 수는 없죠. 왜?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항상 180도라는 걸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 두 각이 직각이 되어버리면 한 각은 0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각이 직각이면 우리는 직각삼각형. 둔각도 똑같죠. 한 각이 둔각이면 그 삼각형을 우리는 둔각삼각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변으로 분류를 하면 삼각형에는 세 변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르면 우리는 일반적인 삼각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세 변 중에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우리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등변 삼각형. 두 개의 변이 길이가 같습니다. 등자가 같을 등자예요. 그리고 세 변이 길이 같을 때 여기서는 요 조건도 붙어야 되는데 세 변의 길이가 같고 세 각의 크기가 같을 때 우리 그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삼각형은 크게 각과 변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각으로는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 변으로는 일반 삼각형과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각형에 대해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사각형 종류도 우리가 참 알고 있는 사각형이 참 많죠. 사각형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면 거기에 앞서서 4개 변으로 둘러싸인 사각형 하나 그렸어요. 이럴 때 서로 마주보고 있는 변들을 우리는 대변이라고 얘기해요. 마주볼 대자인데 우리
서로 만나서 얘기할 때 대화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얼굴을 마주봤어, 대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변이 마주보고 있어 해서 대변이라 하고, 각 길이가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우리는 대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용어들 생소하지만 좀 알아두고요. 그러니까 사각형에는 두 쌍의 대변과 두 쌍의 대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를 더 추가를 하자면 어, 한 점에서, 한 꼭지점에서 이웃하지 않은, 바로 옆에 있지 않은 다른 꼭지점으로 끊는 선이 대각선이죠. 이 두 개의 대각선이 생긴다 이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이 여러 가지 사각형을 배웠었는데 여기 내용이 참 복잡해요. 어떠냐면 일반적인 사각형에서 우리 조건을 하나 붙여줘요. 두 쌍의 대변 중에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면, 평행하다는 것은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철도기처럼 요 평행하다는 것을 우린 중학교 가면 요렇게 사선으로 기호를 요렇게 적기로 해요. 그리고 도형에서는 표시를 요렇게 요 변과 요 변은 평행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두 쌍 중에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우리는 사다리꼴이라고 얘기해요. 사다리꼴.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건을 하나 더 붙여줘요. 두 쌍의 대변이 모두 평행하다면 요 변과 요 변, 요 변과 요 변이 서로 평행하면, 서로 만나지 않으면 요 사각형을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해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사다리꼴이라 합니다. 사다리꼴의 뜻이에요. 정의라 얘기하죠. 그럼 평행사변형의 뜻, 그러니까 정의는 두 쌍의 대변이 모두 평행한 사각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평행사변형인데 이 조건을 두 쌍의 대변이 모두 평행하면서 네 개의 각의 크기가 모두 같으면 우리는 직사각형이라고 그래요. 사각형에 네 개의 각이 있는데 네 개의 각의 합은 얼마죠? 360도죠. 그러니까 네 개의 각의 크기가 같은데 합이 360이니까 나눠버리면 4로 나누면 네 각이 모두 90도, 그러니까 직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각형을 우리는 직사각형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여기 기호로 나타냈는데 앞에도 선생님 삼각형 기호, 중학교 가면 이렇게 삼각형 기호를 나타내고 사각형도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기호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평행사변형인데 이제는 네 개의 변의 길이가 다 같으면 그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냐? 그 사각형을 우리는 마름모라 그러죠. 마름모.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네 개의 변의 길이가 다 같은 사각형을 우리는 마름모라 하는데, 네 변의 길이가 같다 그러면 정사각형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정확하게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마름모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행사변형인데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 내각의 크기도 같고 네 변의 길이도 다 같은 사각형을 우리는 정사각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사각형은 조건이 엄청 까다로워요. 두 쌍의 대변이 다 평행해야 하고 네 각의 크기도 같아야 되고 네 변의 길이도 다 같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 지금 알아본 사각형이 일반 사각형이 있고 사다리꼴이 있고 평행사변형도 있고 직사각형도 있고 마름모도 있고 정사각형도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사각형 중에서 사각형을 대표하는
하나만 잡아보라 그러면 하나 대표할 수 있는 사각형 뭘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평행사변형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평행사변형에서 조건을 붙여서 직사각형이 나오고 평행사변형에서 조건을 붙여서 마름모가 나오고 평행사변형에서 두 조건을 붙여서 정사각형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직사각형과 마름모와 정사각형은 모두 이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울 때 이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배워봤어요. 어떻게?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뭐가 있을까?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첫 번째 대변,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요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 대각, 마주보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녀석이 조금 어려운데 한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2등분해요. 이렇게. 요 대각선이 요 대각선을 2등분하고 요 대각선이 요 대각선을 2등분한다. 여기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조건이에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이 대각선 조건에 따라서 이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이 대각선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추가가 되는데 직사각형은 이 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더라 하는 거고요. 이 마름모는 이 두 대각선의 길이가 언뜻 봐도 길이는 같지 않죠. 근데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직각으로 만나더라. 수직으로 만난다 그러죠. 직각을 이루더라 이겁니다. 직각을 이룬다. 두 대각선이. 그리고 정사각형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으면서 요 네 부분이 서로 같다는 것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서로 두 대각선이 직각으로 만나더라. 이렇게 배웠어요. 내용이 참 어렵습니다. 요 내용이. 요 내용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니까 요 내용은 어렵지만 기억해 두고 있어야 돼요. 중학교 2학년 때는 뭘 하냐? 이 성질들이 왜 그런지 증명이란 걸 할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어려워지니까 요 내용들은 사각형의 분류에 대한 그 정의와 대각선 조건과 대각선 조건들 다 머릿속에 기억해둬야 돼요. 그러면 중학교 2학년 과정 공부를 할 때 훨씬 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 다각형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이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를 구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어요. 둘레 구하는 것은 뭐 일단은 넘어가고 이 다각형의 넓이 구하는 것들. 첫 번째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였고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사다리꼴, 우리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죠? 사다리꼴의 넓이는 이 윗변, 위에 있는 변을 윗변이라 하고 밑에 있는 변을 아랫변이라 하는데 윗변과 아랫변을 더했는 값에 높이를 곱하고 나누기 2를 했어요. 이 원리는 이 삼각형과 사다리꼴은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에서 따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에서 반을 잘라버리면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다리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데 요 사다리꼴의 윗변이 길이가 여기 붙고요. 아랫변의 길이와 같은 길이가 여기 붙으면서 두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 이런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면서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에서 아랫변과 윗변이 되는 길이가 이 평행사변형의 밑변이 되기 때문에 윗변과 아랫변을 더해줬는 길이가 평행사변형의 밑변이 됩니다. 그래서 윗변과 아랫변을 더했는 길이의 높이를 곱해서 반을 나눴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마름모의 넓이는 대각선, 한 대각선과 다른 대각선을 곱해서 나누기 2를 하죠. 마름모는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 마름모를 둘러싸는 직사각형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이 가로가 이 마름모의 한 대각선의 길이와 같고 세로가 다른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인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버리면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건데 이 직사각형의 반, 요 직사각형의 반, 요 직사각형의 반, 요 직사각형의 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에 나누기 2를 하면 요 마름모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도 요 마름모와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요 공식에서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기억해 두도록 하고요. 그리고 평면 도형에서 이 다각형과 이 각이 없는 원으로 나눠진다 했었죠. 원. 이 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원주와 원주, 그러니까 원의 둘레죠. 둘레와 이 원의 넓이 구하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여기서 원주와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원주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원주율이란 우리 6학년 때 배웠던 이 율자가 비율이에요. 비율. 그러면 원주율은 뭐냐? 쉽게 얘기해서 이 원의 둘레는 이 지름의 몇 배냐? 원주 나누기 지름을 한 거예요. 원주 나누기 지름을 b로 나타내면 이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이 되는 거죠. 원주 나누기 지름을 했는 값을 우리는 원주율이라고 합니다. 이 값이 항상 똑같지 않죠? 끝이 없이 3.141592 이렇게 계속 가는 수가 돼요.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 초등학교 때는 이 원주율을 3으로 계산해라, 3.1로 계산해라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그죠? 그러면 이 원주는 어떻게 구해요? 했을 때 바로 직전에 이 원주율을 구하는 공식, 원주 나누기 지름이 원주율이에요 에서, 그러면 이 원주는 어떻게 구할까? 이 공식에서 유추할 수 있어요. 원주 나누기 지름이 원주율인데 그럼 원주는 어떻게 구해요? 이럴 때는 간단한 자연수로 바꿔보는 거예요. 6 나누기 2는 3인데 이 6은 어떻게 구해? 그럼 나머지 두 녀석 2와 3을 곱하면 6이 되죠. 그래서 이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을 하면 돼요. 이렇게 공식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원의 넓이, 이 원의 넓이를 구할 때는 요거 기억나요? 원의 중심에서 우리가 막 세밀하게 잘라요. 잘라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죠. 하나를 요 밑에, 하나를 위에, 하나를 밑에, 하나를 위에, 하나를 밑에, 하나를 위에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이 원의 넓이와 같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이 가로가 이 원주의
반이 되는 거죠. 원주의 반. 그리고 이 세로는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반지름. 그래서 원주의 반 곱하기 반지름을 했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원의 둘레, 원주와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중학교 때 계속 하니까 우리가 도형을 배우는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사용하는 공식이니까 꼭 알아두도록 해요. 그리고 이제 크게 우리 도형을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으로 나눈다 했었는데 이제 이 평면상에 그릴 수 없는 도형, 그러니까 부피를 가지고 있는 도형을 우리는 입체 도형이라고 그래요. 입체 도형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용어로. 근데 이 용어 자체가 중학교 1학년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입체 도형은 이제 면이 부피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면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래서 면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데 이 마늘 다자를 써서 면이 많은 입체 도형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가장 작은 입체 도형은 4면체부터 시작해요. 4면체, 5면체, 6면체, 7면체 이렇게 갈 거예요. 다각형이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렇게 시작된 것처럼 다면체는 4면체, 5면체, 6면체로 시작돼요. 선생님 왜 3면체는 없어요? 할 텐데 그 내용은 중학교 가면 다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4면체, 5면체, 6면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배웠던 6면체에서 한 면의 모양이 직사각형이면 직육면체, 정사각형이면 정육면체 배웠죠. 이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이 그 육면체 이름이 이 사각기둥이라는 각기둥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배웠어요. 같은 말이에요. 요렇게 선생님 직육면체를 그렸는데 요 도형을 이 입체 도형 이름을 직육면체라고 해도 되고 사각기둥이에요 해도 되는 거예요. 이 각기둥이란 말을 왜 배웠는지는 다음에 나오는 회전체에 여기서 써먹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각기둥이 있었고요. 이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밑면이 삼각형이면 삼각기둥이 될 거고 오각형이면 오각기둥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각뿔이란 걸 배웠는데 밑면은 다각형이고 뿔 모양의 입체 도형을 우리는 각뿔이라고 그래요. 밑면이 사각형이다 보니까 사각뿔. 근데 면의 개수는 5개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우리는 오면체라는 이름을 쓸 수도 있어요. 오면체도 되고 사각뿔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 다면체에서 겉넓이와 부피 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어요. 이 입체 도형에서는 넓이가 아니고 겉을 둘러싸고 있는 겉넓이를 구하는 걸 배웠는데 이 겉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어떻게 뭐를 구했죠? 전개도를 그려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죠? 전개도를 이 입체도는 펼쳐놓은 그림인데 전개도로 겉넓이를 구할 수 있고요. 부피는 요 밑면의 넓이에 이 높이를 곱하면 우리가 부피를 구할 수 있었어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밑면이 지금 직사각형인데 가로가 기역이고 세로가 니은이고 높이가 디귿이면 기역 곱하기 니은이 밑면의 넓이가 될 거고 그리고 높이 디귿을 곱하면 이 직육면 제4각기둥의 부피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입체 도형에서 부피를 구해라 그러면 항상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를 한다. 꼭 생각해 두세요. 그리고 이제 입체 도형의 또 하나 마지막으로 회전체. 말 그대로
회전해서 생기는 입체 도형을 뜻하는 거예요. 직사각형이 있어요. 직사각형의 한 변을 축으로 해서 한 바퀴를 뺑 돌렸더니 어떤 모양이 될까요? 이런 모양의 입체 도형이 나와요. 이 녀석의 이름을 우리는 원기둥이라고 하죠. 여기서 기둥이 나왔네요. 조금 전에 선생님이 사각 기둥을 설명할 때 회전체에서 써먹을 거라고 그랬죠. 이 도형의 이름을 직육면체나 육면체라 하고 끝나면 되는데 요 녀석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 녀석 이름이 이제 원기둥, 밑면의 모양이 원인 기둥 모양의 입체 도형 해서 원기둥인데 이 원기둥은 이름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원기둥을 설명하기 위해서 각 기둥을 미리 설명했다, 배웠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직각삼각형의 한 변을 축으로 해서 한 바퀴 뺑 돌리면 이런 모양의 뿔 모양이 입체도형이 나와요. 밑면은 이렇게 돌렸으니까 원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 녀석의 이름을 원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사각뿔, 각뿔을 배운 이유도 이 원뿔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밑면의 모양이 원인 뿔 모양의 입체도형을 우리는 원뿔이라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원을 그 지름을 기준으로 해서 한 바퀴 뺑 돌리면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노는 축구공, 야구공 할 때의 그 구가 나오는 거예요. 요 세 가지 회전체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또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원기둥의 건널비와 부피까지 배웠어요. 우리 직육면체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는 것을 배웠듯이 원기둥의 건널비도 전개도를 그려야 되죠. 전개도를 그려서 이런 모양의 전개도를 그려서 요 도형 세 가지를 넓이를 다 더하는 거죠. 그리고 원기둥의 부피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것처럼 이 밑면의 넓이를 이 높이를 곱하면 이 원기둥의 부피가 나와요. 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려니 밑면인 이 원의 넓이를 구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원의 넓이 구하는 것을 따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원기둥의 부피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됩니다. 그죠? 최종적으로 이 우리가 배운 도형들의 종류들과 그리고 둘레와 넓이 그리고 부피 구하는 것들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배운 것들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배운 우리 초등수학 도형 총정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크게 우리가 배운 도형은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으로 나누고요. 평면 도형도 두 가지 다각형과 원으로 나눌 수가 있었고 입체 도형도 다면체와 회전체 이렇게 용어는 생소하겠지만 중학교 1학년 때 다시 배울 겁니다. 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다. 그리고 각각의 다각형에서도 다각형 안에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등등이 있었고 거기서 삼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또 세밀하게 분류를 했었고요. 사각형의 종류도 우리가 이렇게 알아볼 수 있었어요. 다각형의 넓이 구하는 것도 배웠고요. 그리고 다면체 뜻이 뭐냐, 종류가 뭐냐를 배웠었고요. 그리고 다면체들의 건널비와 부피 구하는 것까지. 그리고 마지막 회전에서 생기는 회전체까지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오늘 초등수학 도형 총정리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